안녕하세요, 온가차 신종윤입니다. 오늘은 전술 장비 느낌이 물씬 나는 SUV 랜드로버 디펜더 90을 만나보겠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안성맞춤인 문 2짝짜리 멋쟁이 SUV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 외관 디자인하고 인테리어가 어떤지 보여드릴 거고요. 뒷문이 없는 디펜더 90의 특성상 2열 승하차 모습이라던가 앉았을 때 포지션이 어떤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행도 한번 해볼 거고요. 110과의 느낌 비교를 통해서 디펜더 90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승차에 적용된 컬러는 하쿠바 실버인데요. 카메라에 다 담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컬러 덕분에 차가 지닌 기계적인 매력이 더욱 돋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전반을 살펴보시면 심플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차체를 가로지르는 절개 선들이 많지 않은 덕분입니다. 덕분에 이게 덩어리감이 강조되어 있고요. 일체감이 좋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면을 보시면 검고 네모난 프레임 안에 반원 형태의 주간주행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마스카라를 한 것처럼 눈빛이 강조되어 보이는데요. 강렬함과 귀여움, 그 중간 어디쯤에 자리 잡은 인상으로 약간 개구쟁이 같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숭덩숭덩 세 조각으로 나누어진 비율이 인상적인데요. 요새 보기 드문 숏바디 SUV, 뒷문이 없는 SUV라서 그렇습니다.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게 SUV 장르의 특성이지만 이 친구는 실용성을 포함한 멋까지도 챙겼는데요. 문 2짝이 주는 멋, 오로지 운전자인 나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주는 이 차의 매력은 요새 늘어나는 1인 가구, 2인 가구의 삶을 보다 더 선명하게 조명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멋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퀴 크기가 상당한데요. SE 트림에는 20인치 휠이 사용됩니다. 여기에 편평비가 높은 타이어를 달았고요. 덕분에 바퀴가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는 짧은데 이렇게 커다란 바퀴가 앞뒤 가까이서 굴러가니 신선하다는 인상이고요. 차량 뒤쪽으로 오시면 차체 후면을 싹둑 잘라낸 듯 반듯하게 떨어지는 디자인이 인상적인데요. 오리지널 디펜더의 디자인에서 영향받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해치에 매달려 있는 스페어 타이어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 역시도 오리지널의 헤리티지를 이어받았죠. 그리고 여기 달린 휠 타이어는 임시 방편용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서 무게를 생각하면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드레스업 측면에서는 매우 본격적이라는 인상과 함께 만일의 사태에도 직접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보험사 먼저 부르긴 하겠지만요. 이제는 실내를 살펴보실까요? 내부 전반을 둘러보면 택티컬 기어처럼 각지고 기능적인 모습이 돋보입니다. 과거 디펜더는 군용차로도 사용되었던 만큼 전술 장비처럼 보이는 게 위화감이 없습니다. 이쪽에 리벳을 드러낸 디자인들이 특히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도 고급감을 잘 살려놨습니다. 가죽과 우레탄, 플라스틱 등 소재 배치나 컬러 배치가 매우 마음에 듭니다. 얼핏 투박해 보이지만 포장이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연결성도 좋아서 USB C 타입, A 타입, C가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의 휠의 크기는 넉넉한 편이고요. 각 버튼과 기능 접근성은 준수해 보입니다.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의 시인성도 좋아서 각종 정보들을 확인하기에도 좋습니다. LG전자랑 공동 개발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PB 프로가 탑재되었고요. 티맵도 기본 제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폰과 연동이 생활화돼 있죠. 애플 카플레이 바로 연결됩니다. 당연히 안드로이드 오토도 사용 가능하고요. 핸드폰 연결된 김에 사운드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디펜더에는 메르디안의 사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풍부한 출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스피커가 10개라서 소리 구분도 다양하게 나눠서 들려줍니다. 아무튼 앞좌석은 다 본 것 같으니 이제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 문이 2짝짜리 모델이라 2열에 앉기 위해서는 2열 승객을 먼저 태워야 하는데요. 이쪽 손잡이를 당기면 시트가 숙여지고요. 여기 버튼을 통해서 의자를 앞으로 옮겨야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당겼을 때 슬라이딩도 바로 돼야 속이 좀 시원한데 이건 좀 답답하네요. 제 키는 173cm이고 시트 포지션을 조금 당겨서 앉는 편입니다. 덕분인지는 몰라도 2열 공간은 아주 만족스러운데요. 무릎, 머리 공간 모두 넉넉하고요. 다만 바닥이 조금 높게 올라와 있어서 허벅지가 시트에 밀착되지 않고 뜨는 편입니다. 그리고 등받이 역시 쿠션감이 푹신하지는 않아서 장시간 이동에는 썩 편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공간도 나쁘지 않고 파노라믹 선루프와 옆쪽 알파인 윈도우를 통해서 색다른 개방감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트렁크를 보시겠습니다. 디펜더 90은 차체가 짧은 숏바디 모델이라 수납 공간이 많지 않은데요. 대신
이 차를 사시는 이유는 혼자 또는 둘이 이용하시려고 사시는 차잖아요. 수납 공간이 필요하면 이렇게 의자를 폴딩해서 수납 공간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주행을 해볼 건데 우선 엔진 질감이 훌륭합니다. 역시 6기통부터는 매끄럽네요.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드럽습니다. 새 차여서 조용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풍부한 토크가 이렇게 매끈하게 나와주니까 고급스럽다는 인상이네요. 엔진은 최고 출력 249마력과 최대 토크 58.1kgm를 발휘하고요. 2.4톤에 달하는 무거운 차량임에도 제법 시원스레 밀어줍니다. 물론 차가 빨리 달리는 건 아니고요. 엔진은 6기통의 매끄러움을 느낄 수 있지만 서스펜션은 다소 아쉬운데요. 사실 에어서스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웠겠지만 이전에 시승했던 110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일 스프링의 트래블이 길고 앞뒤 휠베이스도 짧기 때문에 다소 출렁거리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저속 주행에서는 상대적으로 에어 서스펜션과 차이가 느껴집니다. 대신 짧은 휠베이스 덕분에 골목길 운전과 주차 상황에서 훨씬 편한데요. 도심에서의 주행이 가뿐합니다. 그리고 거의 버스 기사님과 비슷한 눈높이에서 운전하다 보니 시야도 멀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점 매우 마음에 듭니다. 어지간한 SUV들 등짝이 보이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뷰를 마치기 전에 아쉬운 부분들도 세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높은 차고 때문에 오르내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보다도 키가 작은 분들이라면 특히 더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이드 스텝을 달면 되는데 옵션상에서 140~50만 원 정도 추가하시면 해당되는 제품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2열 탑승 시 원터치 폴딩이 되는데 슬라이딩이 안 됩니다. 전동 버튼을 통해서 당길 수는 있지만 한국인이라면 이 속도 참을 수 없죠. 이거 누를 시간에 그냥 알아서 타신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은 센서 민감도인데요. 이전 110을 탔을 때도 느꼈지만 험로도 갈 수 있는 친구인 것 치고는 좀 엄살이 심합니다. 주차장에 알맞은 칸에 들어갈 때도 경고음이 호들갑을 떠는데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 간격이 한참 남았는데도 너무 시끄럽게 울어서 주차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랜드로버 디펜더 90 SE에 대해서 만나보셨는데요. 차량 가격이 9,290만 원입니다. 와, 너무 매력적인 차량인데 그만큼 가격도 너무 높네요. 아래 트림인 S의 경우 8,420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가격이고요. 다만 동일 가격 경쟁 모델들을 고려해 봤을 때 투도어 SUV라는 독특한 캐릭터와 6기통 엔진의 고급스러움, 높은 시야가 제공하는 여유로움 등이 특히 좋았습니다. 1억 원짜리 SUV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특히 가족 구성원이 많지 않다면 상당히 구매를 고려해 볼 만한 차, 랜드로버 디펜더 90이었습니다. 오케이, 오늘 시승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시승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